민주노총 110만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20대 대통령 후보 김재현입니다. 저는 만 41세 여성 대통령 후보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진보 정치 한 길을 걸어왔고 국회의원으로서 노동자 민중의 주인 되는 세상을 위해 싸우다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노동자들의 정당 진보당의 상임대표로서 노동중심 평등 세상을 향한 체제교체를 위해 나섰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지난 11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과 5개 진보정당이 함께 대선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장면입니다. 이날 한자리에서 손맞잡은 진보정당들의 모습에 조합원분들께서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셨던 장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나서서 진보정치의 단결을 촉구하고 진보후보 단일화를 위해 애써 노력하셨지만 아쉽게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조합원들께 하나의 선택지를 만들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 여러분, 비록 대선 후보 단일화는 성사되지 못했지만 진보 세력의 단결은 미룰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약속드리는 이야기도 여러분들께서 바라시는 세상도 모두 노동자의 힘이 커지고 그 힘이 하나의 정치 역량으로 모아질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진보 단결의 기준은 노동 중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는 노동자의 편이다라는 선언이나 구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의 정치적 지향을 얼마나 잘 담아내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저와 진보당은 앞으로 노동 중심의 진보 정치 단결을 위해 더욱 진심을 다해 복무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진보당의 대선 슬로건은 당신의 땀이 빛나는 세상입니다. 키워드는 땀과 빛이죠. 검게 그린 농민의 뺨을 타고 내리는 구슬땀부터 사무실 컴퓨터 앞에서 흘리는 식은땀까지 세상은 일하는 사람들의 소중한 땀방울로 움직입니다. 저 김재현과 진보당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사회, 노동 존중을 넘어 노동 중심의 자주평등 사회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59%와 소득의 46%를 가져가는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 상위 10%의 자녀가 서울대 신입생의 63%를 차지하는 교육 불평등, 여기에 아파트값의 폭등, 역대 최악의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서민의 삶은 그야말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자가 아니라 재벌에게 달려가서 잘 좀 해보자고 말하는 대선 후보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불평등을 해결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주식을 우상향으로 떡상시켜주겠다는 목소리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나라를 기업에 빗대어서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CEO라 일컫기도 합니다. 차라리 워렌 버핏이나 존리 같은 투자자들에게 그냥 나라를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기업이, 언론이 제멋대로 떠들어도 정치는 그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회가 왜 이리 불평등해졌는지 똑바로 진단하고 소수에게 치중된 자원을 재분배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모든 후보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입을 닫고 있지만 경제 위기의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시장에 풀린 돈을 회수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양적 긴축을 시작하면서 전 세계 경기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파란색으로 변해버린 주식 목록 창을 통해서 벌써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2%로 세계 1위입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에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98%였으니 그때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입니다. 부동산과 주식에 서민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데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 어디서 어떻게 위기가 터질지 예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장밋빛 미래만 그리는 무책임한 정치, 저는 그런 정치를 단호하게 거부하겠습니다. 내로남불하는 정치, 재벌에게 달려가서 머리 조아리는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노동자, 민중을 위한 정치, 불평등 대한민국을 근본부터 갈아엎는 진보 정치로 나아가겠습니다. 불평등을 타파할 12가지 대표 정책을 소개합니다. 먼저 노동정책입니다. 임금 삭감 없는 주사일제, 최저시급 1만 5천 원과 월급 300만 원 시대, 5인 미만 사업장까지의 전국민 노동법, 이것들은 함께 추진돼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각 제도에서 소외되는 노동자들이 생기기 때문이죠. 주사일제는 공공부문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이 시급한 곳까지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민간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임금 보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만들어진 일자리로 국가고용 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자본중심 산업재편 시도에 맞서서 노동중심 산업전환으로 나아가기 위해 타협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중대재해법을 기업살인처벌법으로 개정하는 등 산업안전 3법을 제대로 시행하고 건설 현장에 불법 하도급을 근절해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특별법 제정으로 공공부문부터 민간 대기업까지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기간제법 파견법을 폐지하고 근로기준법에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고 제한을 명시해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완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은 가계부채의 주범이자 자산 불평등의 원인입니다.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1가구 3주택 이상에 대해서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서 집으로 돈 버는 시대를 끝내겠습니다. 공공택지의 경우는 민간 매각을 중단해서 정부와 민간 건설사의 집장사, 땅장사를 멈추겠습니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한다는 원칙 아래서 건물만 분양하는 20평 1억 원대 건설 원가 아파트 또는 건물도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자산과 소득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는 교육 불평등에 맞서서 교육혁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학까지 무상교육, 현행 입시제도의 폐지, 그리고 대학 서열화의 해체를 통해서 부모에 따라, 나고 자란 지역에 따라서 불평등이 세습되는 구조를 깨뜨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자본과 기업이 아닌 노동자, 민중이 주체가 되는 전환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전환이 이루어지는 모든 현장에서 노동자, 농민의 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산업 민영화 시도에 맞서서 한국형 재공영화를 통해서 에너지 공공성을 실현하겠습니다. N번방 방지법과 파트너 폭력 방지법을 통해서 더 이상 여성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생활 동반자법 제정을 통해서 모든 형태의 가족 구성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돌봄 노동을 가족 내 여성이나 시정에 내맡기는 정책을 그만두고 누구나 돌봄 받을 권리, 돌볼 수 있는 권리를 누리도록 국가가 돌봄을 책임져야 합니다. 온 국민의 전 생애 주기에 걸친 돌봄을 총괄 책임지는 돌봄부를 신설하고 돌봄 노동자를 국가가 직접 고용해서 좋은 돌봄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자산 100억 원 이상의 0.1% 부자들에게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슈퍼리치 부유세를 신설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부채를 탕감하고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100%까지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무엇보다 저는 노동조합하라고 권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자제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편에서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를 대신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통해서 교섭을 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노동자들을 시혜의 대상으로, 노동조합을 혐오의 대상으로 보는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그런 정치에 편승하는 진보 정치도 하지 않겠습니다. 반기업 낙인이 두려워서 민주노총과 거리두기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삼고 노동자를 정치의 주인으로 모시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인물 교체, 정권 교체가 아니라 체제 교체로 나아가겠습니다. 위대한 노동자의 힘으로 3월 9일 노동자 진보 정치의 승리의 역사를 써내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주의 공투본 그리고 병역당과 노동당이 함께해서 다시 태어난 노동당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입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를 양재동 현대기아 본사 앞에서 120여일간 노숙농성을 했던 노동자로 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투쟁보다는 12년 동안 제가 살아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로서의 삶을 더 주목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기아자동차 모닝을 만들지만 기아자동차 정규직이 아니고 그리고 동해오토 위탁 생산업체 다니지만 동해오토 직원도 아닌 2차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왔습니다. 기아자동차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서 3배 많은 일을 했고 3분의 1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살았습니다. 일이 힘들어서 파스를 몸에 달고 살았고 그리고 제가 제 몸에 나는 파스 냄새 때문에
버스를 타면 주변 시선을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너 따위는 언제든지 관둬도 상관없다라고 취급을 했고, 저는 2등 시민 그리고 2등 국민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집에서는 귀한 자식이었지만 이 사회에서는 언제나 2등 인생 취급받는 2차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였고, 저와 제 동료들은 그 모멸감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늘 차별받고 천대받던 제 동료들이 식당에 가면 정규직 관리자가 했던 똑같은 말투와 행동으로 식당 아주머니들을 하대했고, 그리고 희롱까지 하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차별적인 구조가 차별적인 의식을 낳고, 그리고 차별과 경쟁으로 점철된 이 사회에서 영원한 가해자도 영원한 피해자도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이 사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존엄한 존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청년 빈곤, 여성 빈곤, 노인 빈곤, 소득 격차, 임금 불평등, 자산 불평등, 이 모든 불평등의 원인은 바로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가진 사람들, 그들의 자식인 금수저들은 재벌식 독점 생산을 통해서, 그리고 금융시장 널뛰기를 통해서,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주택에 대한 투기를 통해서 압도적인 부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한편 노동자, 청년, 여성, 농민, 빈민, 이 흑수저들은 비정규직 그리고 이 플랫폼 아르바이트 노동을 전전하면서 오늘도 힘겨운 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돈 놓고 돈 먹기에 불과한 주식, 그리고 이 비트코인 같은 금융시장을 통해서도 조금이라도 이 불평등한 현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소수 재벌과 자산 불로소득자, 이들을 위한 경제를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경제로 바꾸지 않는 한 이 불평등한 현실은 바뀌어나가지 않습니다. 지구를 죽여서 돈을 번 자들에게 지구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자본주의 독점 대기업들이 세계 탄소 배출량의 80%를 배출해왔고, 그리고 소비를 부추긴 이 자본주의 사회는 전체 총 생산의 30%를 과잉 생산으로 폐기시키고 있습니다. 여성을 착취해온 자본주의는 여성을 해방시키지 못합니다. 여성의 노동을 중요하지 않은 노동으로 치부해왔고, 그리고 임금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고를 여성들에게 짊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낙태권은 물론이고 임신, 출산 등의 재생산 권리도 박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를 아무리 고쳐 쓴다고 하더라도 결국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 그리고 노동자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운동 그리고 진보정당마저도 이런 자본주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암이 퍼져서 죽기 직전인데 빨간 약 바르는 정도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불평등은 자본주의 자체가 원인인데, 이 기본소득처럼 국가가 직접 소득을 조금 보조해주거나 지원해주는 정도로 그런 정책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진보정당 정책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그리고 미국 바이든 정부의 정책과도 본질적으로 많이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경제 위기 때마다 가끔씩 등장하는 독점 규제, 그리고 복지 강화, 그리고 확장 정책, 임시 일자리 제공, 이런 정책들이 그 본질이라고 보고 있고, 때문에 50보냐, 51보냐, 이런 차이만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으로는 경제 위기 극복 못하고 불평등 해소 사실상 크게 기여하지 못합니다. 미국뿐만 아니고 한국에서도 이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 계속 더 늘어나고만 있습니다. 민주당 정책의 10% 정도 더 얹어주고 할인해주는 정도 정책, 이런 정책으로 불평등을 줄일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 또한 작년 총파업 때 국가기관산업 국유화 같은 구호를 내걸었지만 뒷심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재벌이 이윤을 내는 구조, 그리고 그것에 직접 개입하는 것, 노동시장을 합리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민간 일자리를 과감하게 줄이고 국가가 책임지는 것만이 현재의 임금, 고용, 그리고 이런 소득 불평등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주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회주의의 핵심은 계획 정쟁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비현실적이다, 시장 경제를 뛰어넘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마존과 쿠팡 이런 데는 미리 소비를 예측하고
이 지역 물류센터에 그 상품을 가져다주는 예측 배송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본은 자기 이윤을 위해서라도 이미 계획 경제를 상당 부분 선행하고 있고, 이윤이 아닌 사회적 필요, 사회적 수요에 따른 이 계획 경제, 민주적 공공 경제는 이제 손에 잡힐 만큼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회주의는 이 비민주적인 독재 사회로 나아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21세기 사회주의는 20세기 초에 이 저발전 국가에서 나타났던 동원식 체제는 아닙니다. 또 독재형 사회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노동자, 여성, 민중이 사회 생산부터 정치까지 실질적인 권력과 권한을 행사하는 사회입니다. 노동자하고 민중에게 실질적인 권력이 주어질 때 민주주의는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회주의는 그것을 도와주고 보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행함으로 해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구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오래 발전한 유럽과 미국에서도 사회주의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 30대 이하 세대 자본주의에 대해 자본주의 말고 사회주의 하자, 이런 지지가 10여 년째 굳건히 이어져 오고 있고, MZ세대에 대한 사회주의 지지는 이미 과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경제적 불평등에 분노한 칠레의 청년들과 민중들은 재헌회 설립을 하자라고 하는 운동을 벌이다가 급기야 좌파 정부, 그리고 친사회주의 정부의 등장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저는 사회주의 대전환 그 첫 단계로 사회주의 비산경제 공약을 제시합니다. 재벌주도 민간경제를 국가주도 공공경제로 전환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경제의 절반 이상을 공공경제로 재편할 것입니다. 외국 여러 나라에서는 국가 예산이 GDP 대비해서 50% 정도 됩니다. 한국으로 치면 1000조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607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0조로 늘리겠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첫 번째로는 기간산업 그리고 재벌을 국유화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용위기와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국가투자은행을 설립할 것입니다. 둘째로 강하고 오래가는 국가책임 일자리 1000만 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공공물로처럼 잠시 먹여 살리는 이런 일자리가 아니라 저희가 주장하는 국가책임 일자리는 재벌과 이 기간산업을 국유화해서 공공 부분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사돌봄, 그리고 의료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자리 역시 늘리자는 것입니다. 재벌의 이윤을 위한 일자리가 아니라 사회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셋째로 공공주택 1000만 호입니다.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가고 있는데 집이 없어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지나치게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거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유토지와 공공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민간 임대사업을 금지하겠습니다. 넷째로 기후정의 천인위원회로 기후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지금 각국 정상들, 재벌들이 26년 동안 해마다 만났지만 탄소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온도는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후정의위원회로 노동자, 민중이 실질적인 힘을 모아나가고 기후총파업으로 기업의 탄소 배출 감축 의무를 강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리고 또 언제까지 을들끼리 각축전을 벌여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저는 삶을 바꾸는 과감한 혁명, 사회주의 체제 전환을 제안드립니다. 함께 합시다.